우선 이렇게 브릭에서 강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미디어 속 자해가 자해 및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제 연구 관심사와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서울 아산병원에서 소아정신과에서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연구 관련해서는 이제 중개 연구랑 임상 연구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진료랑 연구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로 소아청소년들을 진료하고 이제 정신과, 보통 소아정신과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소아정신과 진료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신경발달질환이랑 뭐 신경발달질환은 주로 자폐랑 ADHD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카이스트에서 했었는데, 관련해서 뭐 지노믹스, 멀티오믹스 데이터 분석도 같이 연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뭐 중계 쪽은 아니고 임상 관련된 걸 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NSSI라고 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자해, 한국말로 하면 자해가 되겠고요. 그래서 논수이사이드 셀프 인저리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NSS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보자면, 보통 한국어로는 이제 비자살성 자해 행동, 뭐 흔히는 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영어 텀에서도 나와 있듯이 자해는 보통 죽으려는 의도가 없는 그런 자기 파괴적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행동들은 아닌데 자기 몸에 어떤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들을 통칭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에 반해서 이제 자살 시도는 죽으려는 의도가 있는 어떤 자기 파괴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죽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 파괴 행동이라고 하면은 이런 두 가지를 보통 통칭하는,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와는 무관하게 뭐 죽으려는 의도가 있던 없던 간에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을 뭐 자기 파괴 행동, 내지는 셀프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해 관련된 것들이 사실 이슈화된 것은 최근이지만 문헌들을 보면 예전부터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에서도 뭐 니들걸스라고 해가지고 자기 몸에 그 이제 니들 또는 핀을 피어싱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어떤 케이스에서는 이제 몸에서 217개의 니들이 발견됐다 이런 보고들도 있었고요. 1900년대 초반에도 맨 어게인스트 힘셀프라고 해서 이제 셀프 미틸레이션 하는, 스스로의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행동들에 대한 보고들이 있었고, 뭐 이제 주로 손목 이런 데다가 많이 상처를 내게 되는데, 그래서 리스커터 신드롬이라는 말들이 사용된 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정신과에서는 항상 등장하는 게 이 DSM-5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단 기준 같은 건데, 그래서 정신과 진단을 내릴 때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을 좀 모아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 뭐 흔히 아시는 우울증이라든지 뭐 조울증 내지는 뭐 조현병 이런 거에 대한 진단 기준들이 다 나와 있게 되는데, 자해 NSSI도 여기에 들어있기는 하나 정식 진단 기준으로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Conditions for Further Study라고 해서 추후 연구가 필요한 영역 내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영역이라고 해서 잠정적인 진단 기준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제 자해를 보통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조금 감이 잡히실 것 같아서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그 지난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횟수가 있어야 되고요. 5일 이상 자해한 날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자해가 어떤 자살 시도와는 구분이 되는, 그러니까 죽으려는 의도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자해를 함으로써 그 자해하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좀 기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부정적인 감정에서 좀 기분이 좋아지고 해소되려는 것들, 내지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려는 목적, 내지는 좀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보통 자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해를 왜 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좀 뭔가 정서적인 고통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안 좋고 힘들면은 자해를 하면 몸이 오히려 아파지는데, 이런 신체적 고통으로 정신적 고통을 전환한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해를 하면 이제 상처가 나는 거기 때문에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좀 나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 자해를 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처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뭔가 되게 안 좋은 사람이고 별로인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을 자해를 통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겠고, 뭐 대인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신호를 자해를 통해서 보내거나, 화나거나 어떤 항의하는 것들을 자해를 통해서 표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는 이제 자해를 어디선가 좀 보고 들어서 그런 것들을 모방해서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자해하는 경우에 이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한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도 있는데, 전혀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임상적으로는 좀 드문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해하면은 이제 감이 좀 잡히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보통은 가장 흔히 자해를 하는 거는 손목에, 커터칼이나 이런 날카로운 걸로 상처를 내는 경우들을 이야기를 하고, 상처 내는 정도는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로 뭐 조금 끓기는 정도의 상처를 내는 경우들, 빨개질 정도로만 자해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고, 심하게 자해를 해서 팔 안에 지방층이 보인다든지, 힘줄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정도로 심하게 자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팅이 제일 흔한 방법이 되겠고, 그다음에 바늘 같은 걸로 찌른다든지, 멍들 때까지 몸을 때린다든지, 이제 그 머리나 눈썹 같은 걸 뽑거나 아니면 이제 손톱 같은 걸 뜯거나 이런 것도 자해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해랑 자살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차이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통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해는 보통은 자살이랑 비교해서 다른 점은 좀 자주 발생을 하고요. 죽으려는 의도가 없고, 치명도가 좀 낮고, 여성에서 많고, 특히 청소년기 여성에서 많고, 청소년기 초반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2세에서 14세 요 정도 때 자해가 처음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점, 그 다음에 동반질환의 심각도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요. 자살은 이제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근데 공통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해가 죽으려는 의도는 없기는 하지만, 자해 병력이 있는 경우랑 자살 시도력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자해 병력이 있는 경우에 한 30% 정도에서는 자살 시도력이 있고, 그다음에 위험 요인을 공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성격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그다음에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 등이 있는 그런 공통된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해가 자살 사고, 자살 시도에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이고, 또 빈도 면에서도 자해 빈도가 높은 경우 자살 시도의 빈도도 더 높고, 또 자해 정도가 더 심할수록 자살 시도와의 연관성도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자해가 자살 시도와는 별개의 것이기는 하지만 두 가지가 공유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같이 가는 부분들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해를 하는 게 결코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죽으려는 목적이 없다고 해서 이게 괜찮은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해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가 이제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에서 한 3에서 9%를 보고, 자해는 한 12에서 17%, 이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대여섯 명에 한 명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될 거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요.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되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자해가 한창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그 2018년도에 좀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해를, 특히 인터넷상에서, 컨텐츠 공유를 많이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SNS에서 자해 놀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자해한 사진들을 올리고, 인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옆에, 요즘은 이제 차단이 돼서 이렇게 검색하면 안 나오는데,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곳들에서 이런 사진들을 올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이슈화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때 보면 어떤 프로그램 고등 래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해랑 관련된 노래가 나왔을 때 자해 커뮤니티 회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편으로 자해 계정을 운영하는 한 10대 청소년 얘기를 들어보면 관심 종자 아니냐, 죽고 싶은데 SNS를 왜 하고 있냐는 반응들을 받을 때마다 화가 난다. 자해가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버티려고 애쓰는 모습이 웃음거리라는 게 비참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자해가 실제로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죽지 않으려고, 그다음에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미디어에서 이런 자해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서
자해가 실제로 좀 많아지고 여기 커뮤니티 회원들도 늘어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 고등 래퍼라는 프로그램이 뭔지 좀 살펴보면 그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2018년 당시에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그 힙합 경연 프로그램 같은 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나와서 뭐 자기 이야기들도 하면서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공연하면서 이제 서로 경쟁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수, 이제 빈첸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들이 되게 이슈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빈첸이라는 가수가 그 팔에 보면, 자해한 상처가 있었는데, 이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자해와 관련해서 노래를 한 편, 릴리스를 하게 되고, 이제 바코드라는 노래고, 아까 앞서 봤던 다른 이제 하원이랑 가수랑 같이 해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노래를 설명하면서 이제 바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해를 팔에 많이 하게 되는데, 팔에 보면 이렇게 일자로 상처가, 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상처 모양이 이제 바코드랑 비슷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노래 가사에 보면은 그런 자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해가 미화되고 정당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이제 가사 내용들인데 그리고 실제로 공연하는 모습을 봐도 노래가 되게 들으면 글쎄요 저는 이제 되게 좋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되게 임팩트가 있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힙합 노래인데 10대들이 보면서 이제 이런 거에 되게, 어떤 열광하고 좀 노래 자체를 좋아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발표되고 나서 한동안 멜론 차트에서 1위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프로그램이 쭉 진행이 됐는데, 종료될 때까지 자해 상처가 프로그램에서도 반복적으로 좀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201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 실제로 저희가 임상에서 보기에도 자해 관련된 게 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느꼈던 해였고, 근데 그게 의사뿐만이 아니라 뭐 교사들도 비슷하게 느꼈고, 일반 대중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해 상담 건수를 보면은 자해랑 연관된 이제 학교에서 상담하는 전국 상담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미디어에서 뭔가가 나오는 게 실제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이게 뭐 예전부터 많이 제시되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보보돌 스터디라고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뭐 오뚜기 가지고, 연구를 한 건데, 간단하게는 이런 오뚜기를 가지고 어른들이 이 오뚜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이들한테 보여줬을 때, 아이들이 이 행동을 얼마나 따라하는지 이제 보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어른들이 오뚜기 인형 보보도를 치고 때리고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그걸 본 아이들은 그런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폭력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의 그런 폭력 행동을 보는 것이 이런 폭력 행동을 더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자해 관련된 것들도 미디어상에서 이제 보게 되고 노출이 되면 그런 행동을 더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좀 처음 느끼고서, 처음에는 한 병원, 그러니까 저희 아산병원에서 이런 자해가 실제로 그 2018년도 고등 래퍼가 방영됐던 그 시기쯤 해서 늘어나는지를 살펴보았었는데, 그때 이제 종영된 게 4월 달이었는데, 2018년 5월부터 해서 자해가 그 한 병원에서는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저희가 관찰을 했었고, 그래서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전국적으로는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자해가 미디어를 탄 시점 전후로 해서 보았을 때 그 응급실에 셀프암으로 방문한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지를 좀 보려고 했고 그래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이런 점들을 좀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 데이터를 사용한 게 요 네디스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디스는 이제 전국 쉽게 얘기하면 전국 응급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응급실에 환자가 내원을 하게 되면 진료를 보고 퇴실을 하게 되는데, 내지는 뭐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정보들을 전부 그 전산상으로 수집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제 그 일반 대중에게 분양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디스라는 데이터셋은 우리나라 그 응급실에서 대부분을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한 99% 정도를 커버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15년부터 구할 수 있는 데이터, 당시에는 이제 2018년 데이터까지 공개가 돼 있어서 이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는 나이랑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왜 그 병문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제 인저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이유로 그런 인저리가 생겼는지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디스 데이터에서는 사실 이제 그 자해 NSSI나 자살 시도, suicidal attempt가 구분되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셀프암으로 통칭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달이 그 바코드라는 노래가 릴리스가 된 시기였고, 그래서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의 어떤 변화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분석 방법으로는 인터랙티브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상자 프로파일인데요. 그래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전체 이머전시 디팟 비짓은, 응급실 비짓은 한 해당 800만 명에서 9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봤던 게 그 익스터널 코즈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 외부 요인에 의한 부상이 있는 경우를 봤고, 그런 경우가 뭐 해당 한 150만 명. 근데 이제 대부분은 사고나 이제 그 의도하지 않은 인저리가 되겠고, 근데 일부는 이제 셀프함, 나머지는 뭐 바이올런스나 어설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함을 보시면은 연도별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일정하다가 2018년 들어서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좀 관찰을 할 수 있고, 이제 전해랑 비교했을 때 좀 유의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데이터인데 연령대별로 좀 구분하고 성별별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10만 명당 그 N수가 여기 가로 안에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이제 비짓이고요. 보시면은 절대적인 숫자로도 2018년에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여성 비율이 2018년도에 좀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양상이 이제 20대까지는 좀 두드러지는데 3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2018년에 증가하는 이런 양상들이 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그 이제 시각화해서 좀 살펴보면, 요게 이제 2015년부터 해서 달별로 자해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어떻게, 그러니까 셀프암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그 바코드 노래가 좀 릴리스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특히는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스텝 체인지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트렌드랑 비교해 봤을 때 유의하게 이 시점을 기준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 시각적으로 보아도 이제 많이 증가하는 양상들이 실제로도 보이고, 그다음에 통계적으로도 봤을 때 연령대별로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10대, 그다음에 20대에서는 유의하게 이 시점 이후로 그 셀프함으로 인한 비짓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로 나눠서 좀 보면 여기 주황색이 이제 여자고 파란색이 남자인데, 이제 체크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하게 좀 스텝 체인지가 있었던 연령대와 성별이고요. 그래서 10대 초반에는 두 성별 모두, 그다음에 10대 중후반에는 특히 여성, 20대 초반에는 두 성별 모두,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남성에서 그런 양상들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눈으로 딱 보기에도 요 10대 후반 여성에서는 되게 많은 증가가 관찰이 되었고, 그다음에 20대 초반 남성에서도 증가가 그 성별대별로는 가장 많이 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셀프함으로 오는 그런 메소드도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오게 되는지. 앞서서 뭐 이제 커팅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가장 흔한 거는 포이즈닝이랑 그다음에 커팅, 이렇게 두 가지여서 두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포이즈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뭐 이제 중독인데 약을 많이 먹는 경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을 좀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먹는 경우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게 죽으려고 먹는 경우들도 물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너무 힘들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자해를 할 목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약을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통칭하는 게 포이즈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커팅은 말 그대로 상처를 내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메소드별로 봤을 때, 이제, 포이즈닝도 10대, 20대에서 유의하게, 이데비짓이 2018년도 고 바코드 무렵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커팅도 마찬가지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고등 래퍼에서 나왔던 방법은 커팅이었기 때문에, 커팅만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메소드 상관없이 포이즈닝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좀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어떤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미디어에서 자해가 노출되는 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사실, 내셔널 샘플에서 본 경우들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좀 살펴보았었고, 그래서 그 방영된 이후에, 기간들을 봤을 때 매달 약 한 190건의 응급실, 방문이, 자해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그 고등 래퍼 방영 이후에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이제 뭐 적다면 적고 많다는 많은 숫자인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은, 저희가 아까 그 프레벌런스 자해 내지는 셀프함의 프레벌런스를 얘기를 했었는데, 원이어 프레벌런스 기준으로 한 10에서 28% 가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데이터를 보면은, 프레벌런스가 한 0.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실제로 자해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에 비해서 응급실에 오는 경우들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이제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190명 정도가 매달 늘었다는 거는 전체 인구에서의 어떤 자해 빈도는 훨씬 더 많이 늘었을 수 있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런 미디어 노출이 가지는 영향이 꽤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저희 연구에서 그 특정 에이지 그룹이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10대, 20대에서 주로 그런 영향이 있었고, 뭐 남성에서는 20대 초반, 여성에서는 10대 후반. 그래서 어떤 그 미디어의 역할을 생각을 할 때 타겟 에이지도 존재할 수 있겠다는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커피캣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 뭐 베르테르 효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누가 자살을 했다든지 누가 죽었다든지 이런 게 뜨면은 그 사람을 가장 많이 아이덴티파이 하는 그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해서 그 사람과 자신을 좀 동일시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애착이 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현상을 여기서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살과 관련해서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긴 한데, 장국영이라는 가수 배우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자살을 했었는데, 그 자살 이후에 20대, 30대 층에서 자살이 되게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확인된 바 있는데, 저희 연구에서도 자해에서도 비슷한 그런 타겟 성별 내지는 연령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자해와 관련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관련해서는 언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도에 마련이 되어서 강제 기준은 아니지만 이제 자살 관련된 거를 보도할 때 이런 기준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정해진 바 있었고, 그래서 사실 예전 기사들을 읽어보면 그런 게 없는데 요즘 기사들을 보면은 뭐 자살 관련된 것들에서 그 방법론을 이제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뭐 자살 생각이 들 때 연락할 수 있는 번호나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서 전과 이제 다르게 된 부분들이고요. 근데 사실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게 된 게 그 2008년에 이제 유명 여배우가 자살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련해서 보도가 너무 지나치게 자세하게 되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살을 했는지가 이제 그 기사로도, 그다음 언론으로도 되게 많이 나갔었고, 장례식 자체도 TV에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뭐 사진 들고 이동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런 장면들이 다 방송이 됐었고, 요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자살률이 되게 많이 높던 시기인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그 모방해서 자살하는 경우들도 보도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자해에 있어서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이제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해 방법론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통은 그 자살 관련해서는 어떤 그뭐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장국영 같은 배우가 특정 방법을 써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되면 그 똑같은 방법을 이제 모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커팅이 언론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포이즈닝도 같이 늘어났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설명으로는 자해 같은 경우에는 빈도가 꽤 많고 그리고 항상 같은 방법으로 자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론 자체가 좀 많이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커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 부상의 정도가 되게 쉽게 보이고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경우는 응급실에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 포이즈닝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을 먹은 경우에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응급실에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이즈닝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된 게 이제 그런 배경도 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 그 자해와 자살 시도는 생각보다 되게 흔하고, 이로 인한 응급실 방문도 좀 증가하고 있음을, 생각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미디어를 통해 자해가 노출된 이후에, 자해 자살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좀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좀 연구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 셀프함 관련된 것들이, 자해 관련된 것들이 주로 영향을 받는 대상 연령층이 있고,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랑 초기 성인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그 자해 관련해서는 좀 적절한 미디어 보도, 권고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이런 문제들을 확산하는 것을 막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같이 진행한 이제 연구실이고 저희 이제 같이 연구를 코레스폰딩으로 진행하셨던 김효영 교수님, 그다음에 김남국 교수님, 그다음에 같은 랩 멤버들이고요. 또 연구 일저자로 같이 참여하신 박현정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응급실 관련해서 도움 주신 유정 교수님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